지은 언니.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 나는 다급히 문을 열고 들어서며 소리쳤다. 병원 복도 끝에서 지은 언니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유나. 너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언니의 남자친구, 그놈이 또 무슨 짓을 저질렀다는 걸 내가 없는 사이에. 내 이름은 김지윤이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22살 여대생. 지은 언니는 나보다 3살 많고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다. 언니는 항상 밝고 강한 사람이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 미소에 반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내 가슴 속에 피어나는 감정은 더 깊고 더 뜨거운 것이었다. 언니를 향한 사랑.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우리 가족 배경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언니의 남자친구, 민주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IT 회사에서 일하는 28살 남자, 잘생기고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를 싫어했다. 언니를 대하는 그의 눈빛이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유나야, 민준 오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아. 언니가 웃으며 말할 때마다 내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다. 작년 여름, 나는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갔다. 6개월 동안의 유학 생활. 그때 언니와의 연락은 매일 이어졌지만 점점 그녀의 목소리가 어두워졌다. 괜찮아, 유나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직감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첫날, 병원에서 언니를 만났다. 언니, 무슨 일이야? 왜 병원이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민준 오빠가 나를 때렸어. 그리고 임신했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그놈이. 언니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없는 사이에 일어난 일. 민주는 언니를 폭행하고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심지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까지. 내 가슴이 타들어갔다. 분노와 함께 언니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다. 그날 밤, 우리는 언니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홍대 근처였다. 창밖으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가운데 언니는 소파에 앉아 울었다. 유나야, 내가 왜 이런 놈을 만났을까? 나 바보지.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포옹 속에서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언니, 이제 나랑 같이 있어?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내 진심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민준을 고소하기로 했다. 언니는 망설였지만 나는 강하게 밀어붙였다. 한국에서 가정폭력은 범죄야. 증거를 모아보자. 우리는 경찰서를 찾았고 언니의 몸에 남은 멍 자국을 사진 찍었다. 그 과정에서 언니의 고통을 가까이서 느꼈다. 부산에서 올라온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이런 일을 알면 언니를 탓할지도 모른다.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나 혼자 감당할게. 언니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 사건은 우리 관계를 바꿔놓았다. 언니는 점점 나에게 의지했고 나는 그 틈새로 스며들었다. 함께 산책하는 한강변, 커피숍에서 나누는 대화. 유나야,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언니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 감정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K-드라마처럼 로맨틱한 게 아니라 차별과 외로움의 연속이었다. 어느 가을날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언니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제주의 검은 현무암 해변에서 우리는 맨발로 걸었다.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언니가 웃었다. 그 미소가 내 가슴을 녹였다. 하지만 그 여행 중
민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은아, 미안해. 다시 만나자. 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충돌의 시작이었다. 제주도의 그날 밤, 우리는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창밖으로 바다 소리가 들려왔다. 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민준 오빠가 용서를 빈다고 해. 그런데 나 이제 싫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였다. 언니, 그놈은 잊어. 새로운 시작을 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질투가 피어올랐다. 왜 아직도 그놈을 생각하는 거지? 다음 날, 우리는 성산일출봉에 올랐다. 새벽 안개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언니가 말했다. 유나야, 고마워. 너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그 순간 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부드러웠다. 언니는 놀라지 않고 그냥 잡아주었다. 그 손길이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일상이 변했다. 언니는 패션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바빴고 나는 졸업 논문을 준비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우리는 함께했다. 한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웃고 카페에서 책을 읽었다. 한국의 겨울이 다가오며 첫눈이 내렸다. 눈이 와. 유나야, 나가보자. 언니가 아이처럼 소리쳤다. 우리는 코엑스 앞에서 눈싸움을 했다. 그때 언니의 뺨에 눈송이가 내려앉았다. 나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닦아주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이 느껴졌다. 서로를 향한 끌림. 하지만 충돌이 왔다. 민준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언니의 스튜디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제발 들어줘. 내가 잘못했어. 그는 무릎을 꿇었다. 언니는 동요했다. 오빠, 이제 그만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다. 가슴이 아팠다. 왜 언니는 아직 그를 놓지 못하는 거지? 그날 밤 나는 언니에게 물었다. 언니, 아직 사랑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습관이야. 그런데 유나야, 너는 왜 그렇게 신경 쓰니? 그 질문에 나는 침묵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명동 거리를 걸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는 가운데 캐롤 소리가 울렸다. 언니가 갑자기 멈춰 섰다. 유나야, 나 이상한 꿈을 꿨어. 너랑 함께 있는 꿈. 그녀의 뺨이 붉어졌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언니, 나도. 항상 언니 생각해. 그 말로 우리의 감정이 터져나왔다. 가벼운 입맞춤. 눈송이 속에서.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날 민준이 언니의 집에 쳐들어왔다. 너, 그 여자랑 뭐야? 레즈비언이야. 그는 소리쳤다. 언니는 놀라서 얼어붙었다. 내가 없는 사이에 그는 언니를 스토킹하고 있었다. 그 사건으로 언니는 충격을 받았다. 유나야, 사람들 눈이 무서워. 우리 가족은? 사회는,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가 우리를 압박했다. 동성애는 여전히 태부였다. K-팝 아이돌조차 숨겨야 하는 현실. 나는 언니를 안심시켰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내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다.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언니의 고향. 바다를 보며 산책하다. 언니가 고백했다. 유나야, 나도 너 사랑해. 민준 오빠는 과거야. 우리의 사랑이 피어났다.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 문제가 터졌다. 언니의 어머니가 민준을 언급했다. 민준이랑 왜 헤어졌니? 좋은 사람인데. 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옆에서 지켜봤다. 이 사랑을 어떻게 지킬까? 부산의 겨울바다는 차가웠다. 우리는 해운대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언니,
우리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속삭였다. 언니가 미소 지었다. 유나야, 노력해보자. 사랑은 강하니까.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언니의 가족은 그녀를 결혼 압박했다. 지은아, 나이 들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 아버지의 말에 언니는 고개를 숙였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다. 함께 사는 원룸 생활. 아침에 함께 김밥을 싸고 밤에 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는 언니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다. 너희 관계 알리면 후회할 거야. 언니는 불안해했다. 유나야, 만약 회사 사람들이 알면 패션업계는 외모와 이미지가 중요한 곳,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돌면 해고될 수도 있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만발한 여의도에서 우리는 피크닉을 했다. 언니, 이 순간 영원했으면. 나는 말했다. 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그래. 그곳에서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해외로 이민 갈까? 아니면 여기서 버틸까? 하지만 그 꿈은 곧 깨졌다. 민준이 언니의 직장에 찾아온 것이다. 지은이 레즈비언이야. 그는 소란을 피웠다. 동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언니는 울면서 집으로 달려왔다. 유나야, 끝났어. 나 이제 어떻게 해? 그녀가 절망했다. 나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아니, 함께 싸우자. 우리는 변호사를 찾았다. 스토킹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한국 법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LGBT 권리는 미미했다.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한 적이 있지만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언니의 생일, 나는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작은 케이크와 함께. 언니, 영원히 함께할게.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다음 날 언니의 어머니가 올라왔다. 지은아, 소문 들었어. 그게 사실이니? 어머니의 눈에 실망이 가득했다. 엄마, 나 윤희를 사랑해. 언니의 고백에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어떻게 그런? 우리 집안에서, 보수적인 부산 가정에서 동성애는 용납되지 않았다. 가족의 반대가 시작됐다. 어머니는 언니를 설득하려 했고 나는 외로웠다. 유나야, 미안해. 나 때문에 언니가 울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니, 사랑은 죄가 아니야. 우리는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지원 단체에서 조언을 받았다. 천천히 설득하세요. 시간 걸려요. 상담사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여름이 왔다. 우리는 강원도로 여행 갔다. 산속에서 캠핑하며 별을 봤다. 언니, 우리처럼 빛나는 별이 되고 싶어. 그 밤,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언니의 과거, 민준과의 아픈 추억. 그놈이 나를 때릴 때 내가 없는 사이에. 너 생각했어? 너가 날 구해줄 거라고. 언니의 말에 나는 감동했다. 하지만 귀환 후 민준의 복수가 시작됐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우리의 사진을 올렸다. 레즈비언 커플주에 악플이 쏟아졌다. 언니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가 안 맞아요. 차별의 현실이었다. 언니는 절망했다. 유나야, 헤어지자.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기 싫어.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언니의 말은 칼날 같았다. 헤어지자.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언니, 왜? 우리 사랑인데. 눈물이 흘렀다. 언니도 울었다. 유나야, 사회가 우리를 용납 안 해. 가족도, 친구도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함께 이겨내자. 포기하지 마. 그날부터 우리의 투쟁이 시작됐다. 언니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이력서를 돌렸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녀를 지원했다. 서울의 카페에서 일하며 저녁에 돌아와 함께 요리했다. 오늘 삼계탕 어때? 언니가 웃었다. 그 미소가 내 힘의 원천이었다. 가을이 왔다.
우리는 퀴어 영화제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들을 만났다. 우리도 처음엔 힘들었어. 하지만 사랑으로 버텼어. 그들의 이야기가 용기를 줬다. 언니는 점점 밝아졌다. 유나야, 고마워. 너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는 법정에서 우리를 고소했다. 명예훼손시라고. 재판 과정에서 그의 폭행 증거가 드러났다. 언니의 용감한 증언. 그가 나를 때렸어요. 임신 사실을 숨기려 했고요. 판사는 우리 편이었다. 민주는 벌금을 물었다. 그 승리는 우리의 사랑을 확인시켜줬다. 겨울, 크리스마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조용했다. 집에서 트리를 장식하며 언니, 선물 나는 작은 반지를 건넸다. 약속의 반지야. 언니의 눈이 빛났다. 유나야, 나도 사랑해. 우리의 입맞춤은 따뜻했다. 새해, 언니의 가족이 다시 왔다. 이번엔 아버지까지. 지은아,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힘들 텐데 아버지의 말에 언니는 울었다. 아빠, 고마워요. 가족의 수용이 시작됐다.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드문 일이지만 사랑의 힘으로 가능했다. 봄, 벚꽃 아래에서 우리는 약속했다. 함께 살자의 언니는 새로운 패션 브랜드를 시작했다. LGBT 친화적인 디자인. 나는 작가가 돼 우리의 이야기를 썼다. 한국 레즈비언 러브스토리라는 제목으로. 하지만 또 다른 충돌. 소셜미디어에서 악플이 이어졌다. 비정상 사회 문제 하지만 우리는 무시했다. 지지자들도 생겼다. 퀴어 커뮤니티에서 응원이 왔다. 여름, 제주로 다시 갔다. 이번엔 행복한 여행. 언니, 그때처럼 손잡자의 바다에서 우리는 웃었다. 민주는 이제 과거. 우리의 사랑은 현재이자 미래. 가을, 결혼식 같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만 초대. 축하해. 그들의 박수 속에서 우리는 춤췄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결혼했다. 겨울, 눈이 내렸다. 유나야, 행복해. 언니가 물었다. 네, 언니 덕분에 우리의 여정은 계속됐다. 반대와 차별 속에서 피어난 사랑. 인생은 드라마처럼 극적이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언니의 브랜드는 성공했다. 지은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패션위크에 출품됐다. LGBT 테마로 가자. 언니의 아이디어였다. 모델들이 무대를 걷는 가운데 관객들의 박수가 터졌다. 나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언니, 자랑스러워. 하지만 성공 뒤엔 그림자가. 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피로가 쌓였다. 병원에서 진단. 우울증 초기예요. 의사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언니, 왜 말 안 했어? 그녀는 미소 지었다. 유나야, 괜찮아. 너 있으니까. 치료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함께 산책하고 명상했다. 한강에서 자전거 타며. 언니, 건강이 제일이야. 내 걱정에 언니가 안아줬다. 그 포옹 속에 사랑이 느껴졌다. 여름, 우리는 해외로 갔다. 태국에서 휴가. 여기선 자유로워. 언니가 웃었다. 해변에서 손잡고 걷는 게 자연스러웠다. 한국으로 돌아오며 우리는 결심했다. 이민 가자. 캐나다나 호주, 동성 결혼 가능한 곳. 하지만 가족의 반대. 지은아, 한국에 있어. 우리가 도울게. 어머니의 말. 언니는 망설였다. 엄마, 나 행복하고 싶어. 결국 가족은 이해했다. 내 행복이 우선이야. 가을, 이민 준비 중 충돌.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가지마. 나 아직 사랑해. 그는 미쳤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 그만해. 언니의 강한 목소리. 겨울,
우리는 떠났다. 캐나다 토론토. 새로운 시작. 유나야, 여기서 결혼하자. 언니의 제안에 나는 울었다. 결혼식은 작았지만 행복했다. 한국 친구들이 화상으로 축하했다. 새로운 삶. 언니는 디자이너로, 나는 작가로. 우리의 이야기 책이 출간됐다. 숨겨진 사랑 제목으로.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하지만 그리움. 한국의 음식, 친구들. 언니, 가끔 돌아갈까? 응, 이제 사회가 변하고 있어. 실제로 한국에서 LGBT 법안이 논의됐다. 봄, 우리는 한국 방문. 가족과 재회. 지은아, 행복해 보이네. 아버지의 말, 우리의 사랑이 인정받았다. 여름, 제주에서 휴가. 그때처럼 바다에서 웃음. 가을, 새로운 프로젝트. 언니와 함께 LGBT 지원 단체 설립. 겨울, 눈 속에서. 언니, 영원히 우리의 사랑은 인생의 빛. 캐나다에서의 삶은 평화로웠다. 토론토의 다문화 거리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손을 잡았다. 유나야, 한국에서 상상도 못했어. 언니가 말했다. 우리는 작은 집을 장만했다. 주방에서 한식을 요리하며 웃었다. 김치찌개 맛있어. 언니의 칭찬에 행복했다. 하지만 한국 소식이 들려왔다. 민준이 사고로 죽었다. 과음 운전 뉴스에 언니는 슬퍼했다. 그래도 과거 사람이야.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그 사건으로 언니는 과거를 완전히 놓았다. 봄,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영구 귀국. 사회가 변했다. 동성 파트너십법이 통과됐다. 이제 우리도 보호받아. 언니가 기뻐했다. 가족과 재회. 지은아, 유나야, 한영의 어머니의 포옹. 우리의 사랑이 받아들여졌다. 여름,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여. 사랑은 자유, 구호 속에서 우리는 행진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다. 가을, 언니의 브랜드가 글로벌화. 지은 X 윤 컬렉션. 우리의 사랑이 영감. 겨울, 첫눈. 언니, 그때처럼 우리는 명동에서 눈을 맞았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아이를 입양했다. 가족이 됐어. 언니의 미소. 우리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희망을 줬다. 책,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레즈비언 사랑,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주 해변에서. 유나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언니의 말. 나도 언니. 영원히 함께. 사랑은 승리했다. 한국의 문화 속에서 피어난 인문적인 로맨스.